이제 신세기 드림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세기 고객 감사제 신세기 드림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클래스에서 작가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은 세기 PNC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이태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기 PNC는 올해 3월 4일 대한민국 최대 사진 영상 전문 이커머스인 세기몰을 오픈한 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세기몰은 2018년도 세기 PNC를 창업하신 이봉훈 회장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2019년도 1년간의 기획 과정을 통해서 작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1년간에 약 160명의 개발 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기몰은 세기 PNC의 44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며 그 상품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번 세기 드림 행사는 2019년도 5월 P&I 행사를 대신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분의 작가분과 함께 총 300명의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팬분들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다시 여러 팬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왔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올해도 역시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기 PNC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팬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고 다양한 클래스와 신제품 체험을 전시회를 접목한 신세기 드림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신세기 드림 클래스는 약 50분간의 클래스와 Q&A 시간 10분, 약 60분간 진행되고 클래스 종료 뒤편에 마련된 신제품과 이슈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30분, 총 9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클래스는 세기 PNC 공식 유튜버인 김대리 아지트TV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께는 신세기 드림 스페셜 기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데요. 저희 스텝이 입고 있는 세기 드림 티셔츠랑 요즘 핫하고 구하기 힘든 하만의 일회용 카메라, 그리고 최근 저희 세기 PNC에서 정식 수입하게 된 로프로 가방 브랜드의 스페셜 부츠, 그리고 저희 브랜드 마스크, 세기 PNC 세기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권 할인 쿠폰까지 클래스가 끝나면 나가신 입구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위한 즐거운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할 작가분의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콘텐츠 기획사 대표가 알려주는 시장에서 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취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사진작가에서 콘텐츠 기획사 대표로 네이버 블로그 세자의 사진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중심의 광고 기획사 옹골찬 사람들의 대표인 정민준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편하게 시작을 해볼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좀 가서 그래도 이제 뭐 질문도 좀 받고 개개인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가 한계선이거든요. 오늘은 좀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서면에 화면이 안 보여서 앉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적으로 진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강의라고 왔는데, 제가 2019년에도 세기 드림 클래스를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옛날에 사진 기자로 일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행사 사진이나 전반적인 행사 촬영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제 호칭이 그때까지만 해도 작가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니까 이제 콘텐츠 기획사 대표로 아예 호칭이 바뀌어 버렸는데, 자, 근데 저희 주제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시장에 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법이니까, 그러면 콘텐츠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관점이 좋으니까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물어볼 질문들이나 내용도 이제 좀 예측이 가시니까, 저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양한 상업 영역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색이랑도 인연이 깊고 여러 가지 어떤 제품 리뷰어 활동, 강사 활동, 사진 기자, 뭐 영상 산업센터 영화 및 드라마 스틸 작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이런 100번 말보다 어떤 사진을 지금까지 찍었는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저는 뭐 그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색이랑은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이제 한 4년, 5년 넘게 이제 같이 지내고 있고, 아마 저희 회사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제일 시그마 렌즈가 많은 회사. 자, 저희는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그마는 항상 가격 대비 저희한테 좋은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 그 장비열 사진입니다. 제가 찍는 사진들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남미에서 찍은 사진들이고, 이런 여행 사진들, 그리고 이런 그 옛날에 기자 일을 할 때,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서 어떤 메이저 축제 행사 사진들이나 이런 각종 행사, 공연, 축제 사진들을 촬영을 해왔었고요. 당연히 웨딩 분야,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파티 스냅, 그리고 이런 공연들, 연주회, 개인, 이런 스트릿 사진이나 패션 사진, 그리고 인테리어 사진들부터 다양한 사진을 지금까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29333이라는 지금 사진을 보여줬더니 뜬금없이 일단은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이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지금 나이입니다. 29이고요. 29이고 제가 취미로 사진을 한 기간이 3년, 프리랜서로 한 기간이 3년, 지금 회사를 차리고 상업으로 한 기간이 딱 3년입니다. 세보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활동이 또 저랑 비슷하게 아마 있으시겠지만은 취미로 시작을 해서 약 20대 전체를 사진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비단 사진에만 국한되진 않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한 14명 규모의 콘텐츠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기획사다 보니까 하는 일들은 사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3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자, 일단 저희 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콘텐츠 기획사라고 하면 참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참 궁금하시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영역을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이 있고요, 제작이 있고,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획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작가님 제품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고 받았는데, 자, 그 제품이 한 30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여성 구두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찍어만 주는 제작사면은 그냥 찍어줍니다. 뭐 이렇게 찍어드리면 되죠 하고 찍어주는데,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 이런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0대 여성 구두다 보니까 30대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톤으로 아니면 스타일로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가 기획을 하겠죠.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1대1로 하는 게 맞는지, 이걸 인스타그램에 넣을지 아니면 블로그에 넣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뭐냐면은 작가님 사진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저희가 비용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이게 10,000명이 조금 보고 한 100명은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매체에다가 이거 올리시고 이만큼의 광고비나 이렇게 하시면은 이 정도 팔립니다 하게 되면 마케팅입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런 기획, 제작,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원 솔루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회사를 많이 성장시키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가 사진이라는 컨텐츠를 말미로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상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오늘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만 국한이 이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이전에 보신 것처럼 명확하게 제가 지금 20대를 보내오고 창업을 하게 된 것까지 사진이라는 매개체가 항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시다가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손 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챕터는 딱 3개입니다. 이게 저희가 50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직 막 그렇게까지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어요. 취미사진과 상업사진의 경계, 그리고 취미사진의 상업사진사과에서 이제 제가 컨텐츠 기획사를 운영하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러프하게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아마 궁금해하실 만한 셀프 브랜딩과 상업작가로의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 건데, 취미사진과 상업사진의 경계 과연 뭘까요? 이게 참 화두가 심플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랑 남이 원하는 사진, 이게 참 규정을 하자면은 어디에 검색해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참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세분화를 어떻게 시키지? 취미사진과 상업사진이 같이 갈 수는 없나? 이런 고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사진을 우리가 어쨌든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는 행위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키워드화 시켜서 세분화를 시켜봤을 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록, 그리고 기획, 연출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언어만 넣어두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실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기록. 결국에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게 되면 내 기록입니다. 그게 비단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어떤 스냅 사진, 아니면 내 일상을 기록하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내 여행 사진을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나의 추억을 위한 아카이빙, 저장하고 기록하는 용이죠. 그래서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규정하자면 나의 기록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런 사진 찍으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TV 사이즈의 어떤 인화를 하려면은 이 정도 고퀄리티 카메라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나 웨딩 사진 찍는데 이제 한 20장에서 한 10장 정도 AP가 잘 맞게 하려면은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어때요? 옛날엔 있었죠. 근데 요즘 저런 말들이 실제로 필드 가면은 조금 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고화소바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정도 대형이나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형 카메라 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어떤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예전에 이만큼 사이즈로 했던 것들이 이제 저렇게 소형화된 미러리스에서 구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단순 사진을 어떤 내가 지금 있는 거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내가 기록할 때 어떻게 예쁘게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출도 필요한데 그 연출의 일환으로서 조명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조명 장비가 필요하던 것들도 엄청 소형화돼 가지고 요즘은 저렇게 작은 조명 하나면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형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소형화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퀄리티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통한다라는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시장에 통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내 사진을 보고 경제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돈을 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업이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찍을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그 1000개에 들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별화라는 게 생겨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기록에 대한 관점은 없다는 거죠. 기록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 자, 여기 여러분들도 지금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자, 왼쪽 사진 하나 있고 실제 저희 사무실에 그냥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하나는 A7 M3로 찍었고 하나는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자, 두 사진을 보셨을 때 왼쪽, 오른쪽인데 어떤 게 휴대폰 사진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애장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자,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어디입니까? 오른쪽 게 휴대폰 자리다.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오른쪽 게 A7 M3로 찍은 것 같다. 자, 두 분이 갈리셨네요. 한 분은 오른쪽 게 휴대폰 사진 같다 하셨고 왼쪽에 했는데 제가 한 명을 더 받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가 틀렸으니까 두 명을 더 받았겠죠. 네, 아쉽게도 정답은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혹시 구분하셨어요? 심도 차이. 자, 심도 차이 그렇게 보시는 건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정답 말씀드리면은 왼쪽이 휴대폰 사진이 맞습니다. 오른쪽이 미러리스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구분하시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DSLR은 찍으면 찍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미러리스도 그렇고. 근데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중간에 조명이 닿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는 조명이 옅어요. 휴대폰 사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HDR 기능이 있죠. 그래서 원본에서부터 하이라이트랑 섀도우의 궤조차가 극복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저게 카메라로 찍은 거고 얘가 HDR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휴대폰이구나 라고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내 사진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명 있다 치고 내가 찍을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치면은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차별화를 하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봐도 사진을 찍는 여러분들이 봐도 휴대폰 카메라랑 전문 카메라랑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진을 보고 딱 1초 만에 저거 휴대폰, 저거 카메라 할 수 있으면 차별성이 생겨요. 바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근데 아마 2, 3초 최소한 10초 정도는 걸리셨을 거예요. 보시고 뭐가 휴대폰이지? 근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어떨까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대다? 기록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고 나서 작가님 얼굴 부분에 디테일이 조명이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너무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화질이 1000픽셀, 2000픽셀 더 높네요. 이런 말들을 듣고 차별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장비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드웨어가 워낙에 발전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에서 기록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0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차별성을 주기 위한 게 어떤 게 있을까를 볼 건데, 자, 이것도 제가 남비여행 때 가져갔던 리코지 R3인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놔도 화질이 전혀 뭉개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퀄리티의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관점은 결국 그거예요.
그 전문성의 인정을 넘어 경제적 가치 인정받는다. 저희가 문장을 조금 쪼개볼게요. 자, 전문성의 인정을 넘어서. 전문성은 여러분 뭘까요? 어떤 특정 바디를 다룰 수 있고 연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을 다룰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전문성이죠. 근데 전문성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단순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경제적 가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찍어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 사진을 작가님 저희 제품 사진 좀 해가지고 이것 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품 사진 실컷 찍어줬더니 거기서 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싫어하는 색감이고 그 다음에 별로 이제 시각적으로 임팩트도 없어요. 너무 예쁘게 잘 찍어줬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구매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찍어서 뭐 할 건데 라는 게 돼버리겠죠.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못 받겠죠. 자, 그러면 가치를 지금 아마 사진을 또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는 같이 공감을 하실 건데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저희한테 사진을 맡기면서 돈을 내실 분들이잖아요. 자, 모릅니다 정말. 요청이 어떻게 오냐면요. 요즘 그냥 좀 트렌디하게 그냥 이렇게 뭐 좀 은은한 톤으로 하는데 그 은은한 톤이 뭐고? 제가 이렇게 항상 또 물어봐요. 참고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에 기대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전문적인 오더를 내릴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앞에 계신 작가님한테도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살짝 핑크스름한 톤이랑 그다음 백그라운드는 뭐 노란색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 10장 정도 그리고 몇 픽셀 이상 그 다음 1:1 사이즈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클라이언트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획. 앞당 커뮤니케이션부터 예를 들면은 뭐 저희 뒤에 계신 호정님이라는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전화를 오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고 제품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어디에 올리실 거예요? 뭐 가로세로 이렇게 정해진 거 있나요? 몇 장 정도 드릴까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쓰실지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크기가 정해지고요. 사진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블로그에 올릴 사진이라고 하는데 내가 막 초고화소 바디 한 장에 30메가짜리 딱 줘버리면 다음부터 연락 안 옵니다. 작가님 이거 어디 업로드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통하려면은 이 사진이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필요한 사진인가를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하겠습니다. 자, 호정님이 클라이언트 발주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겠죠. 자, A 케이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네, 뭐 정해져 있나요? 레퍼런스 보내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뚝 끊깁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업무 진행이 안 되고요.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네, 혹시 참고로 하시는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사진이 있나요? 없으세요?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찍는데 이런 정도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연출 수품 더 들어가니까 이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즘 여러 데서 많이 사용하시는 톤 앤 매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어떤 쇼핑몰에서 이런 톤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이 비슷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면은 아마 소비자분들 반응이 좋을 겁니다. 하면은 거의 열에 한 8은 수주가 됩니다. 물론 가격 딜을 해야겠죠. 잠깐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어지간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통하는 사진을 이제 찍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 기획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3가지죠. 기록, 기획, 연출이라는 제가 3개의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게 워낙에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상업사진이든 취미사진이든 앞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2가지. 기획, 연출입니다. 그 중에서 파일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기획이고요. 그 다음이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실제로 한번 우리의 눈이 얼마나 트여있나를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요청이고 컨텐츠를 제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작가님, 저희 컬러 컨설팅 하는 업체인데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부드럽고 세련된 톤으로 상품 소개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해서 제가 촬영을 해드렸는데 자, 볼게요. 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이게 3번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2번, 1번. 혹시 이거 레이저 기능이 있나요? 레이저 기능이 없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이 3개 중에 하나는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컨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 손을 한번 좀 귀찮더라도 한번 들어주실게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1번이 클라이언트 컨펌을 받았을 것 같다 하시는 분. 1번. 1번 한 분. 2번.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오케이. 자, 많으시- 3번. 나머지 두 분. 아,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셨네요. 네. 제가 보통 안 드시면 이렇게 레이저 쏜다고 협박을 많이 하는데 오늘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자, 실제로 클라이언트 컨펌을 받은 거는 2번입니다. 자, 요청을 한번 저희가 뜯어볼까요? 컬러 컨설팅을 하는 업체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컬러를 잘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런 색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보라색과 주황색 톤으로 레드 톤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거에서 컬러가 제대로 안 보이죠. 컬러가 다 침범을 받았고, 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이 색감은 사실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옛날 색감입니다. 조금 칙칙하죠. 마젠타가 좀 강하고. 자, 그렇게 부드럽고 세련된 톤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안부도 그렇고 하이라이트랑 섀도우에 어떤 대비가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거친 사진이 되죠. 근데 이 사진은 어때요? 조금 더 톤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컬러 원톤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런 사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1번과 3번을 골랐다 하시면은 내가 조금 더 대중적인 사진적으로 시각을 조금 더 내가 기르고 많이 봐야겠다 라는 거를 조금 잡으시면 되고, 2번을 고르시는 분은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맞는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눈이 지금 조금 있으신 거예요. 자, 케이스 2. 작가님, 저희는 땡땡이 성형외과입니다. 여성분들, 여기도 여성분들이 주 타겟이래요. 여성분들이 주 타겟이어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사진보다는 조금 감성적이고 은은한 톤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싶은데 촬영이 가능할까요?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1번, 2번. 다시 1번, 2번. 자, 한 번 더 귀찮지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은 나는 1번인 것 같다. 1번. 1번. 오케이. 자, 나는 2번인 것 같다. 2번. 2번. 네, 좋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은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내가 2번을 고르셨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조금 대중적인 색감을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 부드럽고 은은한 톤으로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클라이언트는 부드럽고 은은한 톤에 대한 규정이 스스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오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노예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사진 작가잖아요. 사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기획을 할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 사진은 보게 되면은 딱 봐도 어때요? 저기 소파 뒤에 보면은 뒤에 그림자가 짙잖아요. 그 말인즉 뭐냐면은 대비가 많이 세고 하이라이트랑 섀도우 상에서 대비가 많이 세 거친 사진이에요, 느낌이. 근데 이건 어때요? 개조가 조금 더 붕 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대조가 많이 없는 사진이죠. 그러면 요청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조금 감성적이고 은은한 톤이래요. 은은한 톤의 대부분요, 그 대비 내리시면 돼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은한 톤을 이렇게 하시면 뒤에도 보시면은 이게 1번, 이게 2번이었습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은 1번 사진 받았을 때 딱 원하는 색감이라고 딱 찬사를 하시면서 계속 이용하겠다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선 문제도 맞추셨고 지금 1번, 3번도 맞추셨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포토그래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대중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대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가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스스로에게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10번의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 70% 이상의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작가님, 저희는 땡땡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고 알리는 땡땡 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홍보할 관광 사진들이 필요한데 자, 저기 힌트가 있죠. 자, 관광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런 공간들은 뭐예요? 상업 공간이죠. 이걸 말미암아서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성한테 조금 친근하고 은은하게 포근한 곳이구나 라는 걸 상업 활동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목적이 뭐예요? 관광 사진을 확보해서 그냥 그거를 관광지를 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상업 활동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은 사진 색감으로 콘텐츠가 10장이 필요해요.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발주가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5초 동안 보시고요. 자, 나는 여기서 1번이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대중적인 색감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좋습니다. 2번. 중간 사진. 네, 2번 사진, 3번 사진. 오케이, 많이 갈리네요, 생각보다. 자, 실제로는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하는 게 이제 관광 쪽에도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신을 드리고 말씀하자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대중적인 색감은 2번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케이스에서 저희한테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면 저희는 확실히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혼동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근데 혼동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경험을 보고 그 필드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요청이 어쨌든 들어왔을 때 내가 답을 내리고 어느 정도 정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클라이언트 요청에 이게 다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은, 요즘이라고 말을 했고, 그럼 근래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은 색감. 그럼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어요?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에서 잘 통하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찾아보면 되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런 색감들이 유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항상 요런 색감들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진 작가의 관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찍고 기록하는 사람이면은 1000명이 그 아까 말씀드린 1000명 안에 절대 못 들 거고요. 기획을 할 수 있는 포토그래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자의 성향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진들을 보고 이런 색감으로 작업하면 되겠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냥 포토그래퍼입니다. 근데 기획자의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서 질문이 최소 2번은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사진들이 지금 실제 제주 동백이라는 검색했을 때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 있는 사진인데 왜 이 사진들이 다른 사진들을 제치고 인기 업로드가 돼 있을까? 자, 그러면은 왜 돼 있을까요? 재현님? 다채로운 색. 오케이. 네. 땡입니다. 광목님. 마케팅.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예, 그 말도 근데 맞긴 맞습니다. 호정님. 네. 채도가 높고. 오케이. 현규님. 네. 팔로워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똑같이 저 9개의 그리드가 다 팔로워 10,000명입니다. 좋아요 딱 똑같이 500개씩 시키고요. 그럼 어떨까요? 네. 자,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획자의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포토그래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색감이 나왔던 구도 연출들을 많이 보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도 연출 색감들에 대한 게 딱 포토그래퍼의 관점이에요. 그냥 사진 그 자체로만.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동백이 1:1 메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죠. 저거를 저희가 사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로도 길어지고 옆으로도 길어지는데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딱 쳤을 때 나오는 게 1:1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일단은 첫 번째 이 수많은 수만 장의 사진 지금 보시면 제주 동백하면 37,000건이 나옵니다. 그 37,000건 중에서 내가 어쨌든 컨텐츠로 선택을 받고 노출이 많이 되려면은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이제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시각적으로 탁 끌리거나 그런 걸 하는 게 뭐다? 일단은 메인 피사체가 정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다 보면은 사람이 전부 다 있어요. 왜냐? 관광사진이라는 분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진보다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저기 서면은 저런 사진 남길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인지가 돼야지 공감을 하고 반응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요즘 유행하는 사진들이 보니까 사람이 무조건 중심에 있구나. 사람이 중심에 있고 메인 시그니처 스팟이 하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취재진은 그러면 여기로 선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진을 찍어야 되고 모델도 섭외를 한 명 해야 되니까 유류비랑 다 해가지고 이만큼 비용 된다고 청구하자. 라는 사이즈가 나오죠. 근데 그게 안 되게 기획이 안 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은 실컷 잘 찍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와요. 작가님 근데 다 인물 사진들 많은 건데 왜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뭐 섭외비 요청 안 하시고 섭외비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깁니다. 상호를 바꿔야겠죠.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클라이언트 요청에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이 빠졌어요. 요즘 그냥 유행하는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어디다 올리실 겁니까? 어디다 올리실 거고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비어있는 질문이 완성이 되겠죠. 저희가 사실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 답에서 클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얼마나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해서 이 분야는 이런 색감들이 좀 많네. 그리고 다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길 바라니까 이렇게 찍어주는 게 맞겠다.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얼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로 연결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작가의 관점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은 여러분이 기획하는 포토그래퍼가 돼야지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도 봤을 때요. 이거는 이제 산업센터의 어떤 그 공기관인데 공기관에서는 과연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답이었을까요, 재현님? 왼쪽 거.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른쪽 거는 선명함이 떨어지면서 네. 일반적으로 보여주기에는 그렇죠. 대중성이 없죠. 어떤 색이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살짝 사이언 색감이 많이 들어갔죠. 청록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있어야 돼,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에서 내가 색감을 저렇게 넣어버리면 저거는 예쁜 사진이에요. 목적에 맞는 사진과 예쁜 사진은 전혀 다른 테마입니다. 오른쪽은 예쁜 사진, 왼쪽은 요청한 목적에 맞는 사진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 어떤 수술실을 찍었는데 왼쪽, 오른쪽 어떤 그 광복님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쵸. 이제 보는 눈이 생기시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포토그래퍼로서 단순 색감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나한테 왜 요청했을까? 이 사진은 어디 쓰이는 사진인가?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뭔가? 라는 그 세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시각이 조금 보이시죠? 자, 색감이라는 게 클라이언트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냐면은 실제 저희한테 오시는 클라이언트의 열의 9은 저희를 왜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딱 그거예요. 알아서 해준다. 뭔가 물었을 때 자기도 모호했던 부분들을 정립을 해주고 그거에 딱 상상했던 그림대로 만들어주니까 저희 쪽에는 클라이언트가 계속 오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프리랜서든 나중에 상업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 통하는 콘텐츠에서는. 이게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진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한 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날에 찍은 사진인데도 그 왼쪽, 중앙, 오른쪽의 색감이 다 다르죠. 왼쪽은 이제 피크닉 나가서 이제 조금 햇살 있는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따뜻한 색감으로 갔고 중앙은 어떤 저 클라이언트 분이 어떤 잡지에 꽂히셔가지고 저 색감 무조건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채도 빠지고. 그리고 오른쪽은 여성분들이 보통 쿠킹 클래스를 많이 오시는 거여가지고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하는 사진의 규정은 뭐죠? 목적에 맞고 기획에 맞게 잘 표현된 사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스몰 토크로 넘기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20대인데 나름 지금 나이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콘텐츠 기획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묵어봤다 알겠죠? 제 전공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컨텐츠 한다고 되면 사진 전공이셨어요? 라는 질문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회계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즉 사진과 관련이 제로입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사진이라는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보면은 제 처음 바디는 백디였어요. 취미로 시작을 했고요. 야, 참 개떡같죠? 네, 제가 처음 백디를 사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도 나름 전문 DSLR 하려고 샀는데 제가 처음에 찍은 사진들이 다 이랬어요.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제주도 감성이 막 느껴지죠. 여러분 참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저희가 뉴질랜드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예쁜 자연을 담고 있다는 그 뉴질랜드에서 제가 저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딱 9년 전에요. 이것도 호텔에 레스토랑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이 저겁니다. 저 당시에 제가 파워블로그로 협찬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저런 식으로 사진 찍어줬으면 저 같으면 다시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뒤에도 찾아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발로 찍으라고 해도 일단은 최소한의 퀄리티는 유지하려고 이런 사진들을 찍습니다. 근데 저도 9년 전에는 이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9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사진 퍼온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은 대학생 대외활동입니다.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외활동이라도 조금 해볼까 하면서 이제 했더니 대외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들어와라 하길래 블로그를 만들었죠. 들어갔어요.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포스팅 하나하나 작성했는데 조회수가 한 달에 방문자가 30명도 안 됐어요. 하루 방문자가 30명도 안 됐어요. 뭐 대외활동 하니까 그냥 근처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와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는데 거의 나만의 세상이었죠. 근데 하나 계기가 터집니다. 제가 홍콩을 갔다 오면서 그 면세점에 가가지고 저희 혹시 남자분들 아실 수 있는데 존 바바토스 아티산이라고 그 저희 남자들이 한 번씩 거쳐간다는 그 남자 향수 1위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남자 향수 1위 추천이라고 키워드를 걸어서 사진 3장 딱 찍고 글도 저런 식으로 개판으로 적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하루에 조회수가 1,500명이 오르더라고요. 남자 향수 추천이라는 그 키워드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하루에 30명이 오는 블로그에서 1,600명이 오는 블로그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안 물어보던 안부들이 와요. 무슨 안부가 오냐? 저희 동네에 있는 고깃집인데 3만 원 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협찬을 받고 이렇게 고깃집을 갔습니다. 실제로 처음 제가 3만 원 협찬 받고 고기 먹어본 곳입니다. 근데 가는데 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은 전부 휴대폰 사진인데 이걸로 찍은 것들인데 조건 딱 적혀 있는 게 전문 DSLR 혹은 미러리스 가져오시오. 그 당시에는 미러리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지금 취미인데 과연 이거에서 내가 학생단위 21살짜리가 지금 40만 원을 써야 될까? 했는데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 바디, 처음 산 바디가 100D입니다. 그렇게 제 사진이 시작됐고요. 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근데 이 블로그라는 거랑 조금 연관된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이 시장에 통하는 컨텐츠를 방금 판별하고 내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 역량을 가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가 궁금하시겠죠. 그 두 가지가 바로 경험과 판로입니다. 자, 규정을 해볼게요. 경험은 이겁니다. 내가 인테리어 사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오겠죠. 저 작가님 죄송한데 뭐 이렇게 해갖고 인테리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내 몸값은 얼마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바닥에 뭐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위한 것들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확신. 아까 보시면서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실제로 컨펌을 받은 사례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시다 보면 이제 확신이 생길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는 이 색감 좋아한다.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거는 이거다. 해서 결과물에 대한 확신표, 이거는 경험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또 너무 우리가 경험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뒤에 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나의 경제적 가치. 이거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심플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인테리어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인테리어 사진 찍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가님 뭐 인테리어 한 10장 정도 필요하고요. 뭐 어디에 있는 아파트 시공인데 얼마 정도 저희가 드리면 될까요? 자, 잠깐 전화를 끊으십시오.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항상 바쁜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죄송한데 제가 현장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만 있다 한 20분만 있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자, 그러고 잽싸게 부산, 서울의 특정 인테리어 업체들을 서치합니다. 서치하고 전화를 합니다. 저희 아파트 시공인데 혹시 죄송한데 한 사진 10장 정도 필요하고요. 나 위치는 여긴데 혹시 비용 얼마 정도 들어야 될까요? 20분이면 업체 한 5개는 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프리랜서한테 일을 맡길 때는요, 대부분 회사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보다 단가가 싸서 맡깁니다. 열에 9.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 전화를 쫙 돌려봤더니 전문 촬영업체에서는 10장 주는데 50만 원이 돼요. 그럼 내가 얼마로 세팅하면 될까요? 한 30만 원? 아니면 내가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다. 20만 원. 왜냐하면 가서 내가 샘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세팅하시면 정말 빠르고요.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이 사진을 조금 찍어봐야겠다 하시면요, 제일 중요한 건 단가예요. 프리랜서한테 이제 어떤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회사는 딱 전화하면 딱딱딱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고요, 저거 얼마고, 이런 패키지 있고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짜임새 있는 거를 기대 안 하고 저렴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전화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장 필요하시죠? 이런 스타일 맞나요? 이런 레퍼런스 맞을까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주면은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업체급으로 상담을 잘 해주니까 바로 수주가 돼요. 어지간하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파시고자 하시면은 딱 하루 또는 이틀 그 분야에서 실제 촬영하는, 그 지역에 촬영하는 업체들에게 전화 딱 10통만 돌려보세요. 내가 실제로 시공업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가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엑셀에 한번 정리해보면은 평균 단가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측정하고 계시면요, 백날 여러분이 어필하고 백날 여러분이 사진 잘 찍는다 해도 절대 수주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통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 분야에 대한 단가 조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관광지 사진을 200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홍보를 위한 컨텐츠용으로 딱 6일 일했습니다. 발주가 갑자기 급하게 들어와서 하루 일했고요. 하루 일한 게 아니고 하루 기획을 했고 어디 갈지, 그리고 하루는 섭외를 했습니다. 출연할 모델분들을. 그리고 3일 동안 촬영을 하고 하루를 편집을 해서 총 한 6일 정도 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획과 제작을 같이 했을 때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도 제가 애장품을 하나 드리는 걸로. 혼자 작업하시는 거죠? 네, 저 혼자 했습니다. 급하게 들어와서 저 혼자 다 했습니다. 6일 동안. 자, 후장님 얼마였을까요? 네, 딱 요청은 이거였어요. 한 200장 정도의 납품 사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출연하는 모델 2명.
자기가 낼 돈 아니니까 막 네. 얘기하시는 그럼 바꿔 말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업무가 들어왔으면은 여러분들이면 금액을 얼마 청구하셨을 것 같아요? 사진 200장 납품, 관광지는 한 15개 정도 돌아다녔고요. 3일 동안 하루에 5개씩. 모델 연출 2명, 섭외까지. 재현님, 네. 얼마면 될까요? 600만 원? 야, 600만 원. 네. 거기 플러스 200 하시면 됩니다. 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800만 원을 실제로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이것도 기획이랑 제작이 되고 그 전반적으로 그런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팔로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클라이언트 어디서 만나냐?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업체 단위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뒤에 한 번 더 현실적인 부분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최대 다수가 사용하는 매체는 어떻게든 팔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제가 여러 가지 분야의 상업 사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90%였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90명이 사용하는 매체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지금이면 제가 돈 받고 찍었으면 진짜 와, 저 쓰레기 작가라고 할 정도로 저퀄리티였는데도 그걸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100명 중에 90명은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블로그가 아주 소중한 팔로가 됐었고요. 단가에 맞는 일 항상 있어요. 접근하실 때 과연 내가 지금 시작해서 이 웨딩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시작해서 이때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인데, 경력이 쌓이고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1시간에 100만 원 받는 작업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1시간에 20만 원짜리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가에 맞는 일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들어가고 최소 1, 2년은 지나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고집만 부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이 색감 맞지?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고집을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숫자는 뭘까요? 자, 숫자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60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검색 매체 점유율입니다. 60이 네이버, 30이 구글, 10%가 나머지입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조사를 미리 해놔도 어느 매체가 지금 많이 성향되는지 알겠죠. 실제로 네이버에는 지금 검색 매체들이 많은데 저희 구글에는 생각보다 상업사진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을 노출하기에 괜찮은 시장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까지 조금 알아봤고, 그 다음에 내가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세 번째,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브랜딩은 뭐죠, 여러분? 적힌 것처럼 이미지와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작가님만의 어떤 것, 이 작가님만의 어떤 것, 그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우리가 브랜딩이라 하죠. 딱 봤을 때 인상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하게, 나만 주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시장에 통하는 브랜딩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나는 뭐 하는 사진 작가입니다. 라는 말을 보통 하는데, 자,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틀린 접근이에요. 왜 틀린 접근이냐? 자, 무슨 사진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브랜딩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인테리어 사진 맡기면 끝장나게 찍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다, 스타일이다 하는 그런 브랜딩들은요, 이미지를 잡기 전에 차별화보다 일단 노출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자, 아까 점유율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네이버 채널에서 경복궁 스냅, 부산 스냅 촬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재현님한테 물어볼게요. 재현님, 한 달에 경복궁 스냅이라는 이 키워드로 몇 건이 검색이 될까요? 네이버 매체에서? 경복궁, 네, 한 달. 경복궁 나름 핫하잖아요, 그렇죠? 10만 건. 오케이. 자, 광복님, 얼마나 될까요? 아, 부산 스냅 촬영 몇 건이 될까요? 한 달에. 한 달에 3만 건. 네이버 매체에 3만 건, 10만 건. 좋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게 대중적인 키워드가 맞잖아요, 그렇죠? 경복궁에서 찍고 싶으면 경복궁 스냅을 찍잖아요. 어때요?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경복궁 스냅이라는 키워드는 네이버 검색 매체에서 PC 모바일 합쳐서 250건이 검색됩니다. 그만큼 250건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하루 쪼개면 10명도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작은 시장이에요. 혹은 키워드가 틀린 거예요. 이거를 예약하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로 검색을 안 하는 거죠. 경복궁 한복 스냅이라 치면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인이고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럼 언어가 이제 통해야지 서로 대화를 할 건데, 이게 고객과 우리가 찍는 사진 작가의 관점에서는 이 중간에 있어서 소통하는 언어가 키워드란 말이에요. 내 상품을 이 사람이 뭐로 검색해서 들어올 것인가. 근데 이것조차 생각을 안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경복궁 한복 스냅이라는 거 한 달에 4,000명이 검색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스냅이라는 거 250명이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경복궁 스냅으로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도 막 써보고 인스타그램도 해시태그 걸어서 올려보고 하게 되면은 무슨 행위겠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작은 시장에서 나 혼자 우악 하고 있는 거겠죠. 하루에 10명도 안 보는데. 그리고 부산 스냅 촬영 어때요, 여러분? 아까 3만 건 얘기하셨죠?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은 20에 100입니다. 부산이 참 스냅의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참 야속한 게 제주 오세요, 여러분. 제주 스냅 촬영 보면 PC가 820, 모바일이 4200입니다. 합쳐서 5000. 그러면 제주 스냅 촬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역만 바뀌었어요. 부산 스냅 촬영, 제주 스냅 촬영인데 몇 배가 차이 나죠? 20배가 차이 납니다. 이런 게 일단 여러분들이 상업 작가로서 진입을 하려면 시장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진 분야가 일단 거기서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부터 봐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저는 무슨 포토그래퍼입니다 라고 나를 먼저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규정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출.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소통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접점을 만들기 위한 언어이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고독한 차별화는 그냥 단순하게 취미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통하는 컨텐츠를 이제 배워보고 싶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키워드를 모르고 그냥 나 혼자서 뭐 이런 거 되겠지 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혼자서 취미의 연장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키워드가 이렇게 많아요. 처음 제주 스냅 촬영 아까 보신 것처럼 합쳐서 5,000건. 제주 스냅 사진이 180에서 520. 제주도 스냅 촬영이 보면은 많고, 자, 밑에 보면 제주도 신혼여행이란 키워드는 한 달에 거의 10,000명이 검색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키워드가 한 달에 얼마나 검색되는지 정도 아셔야지 내가 블로그 포스팅 쓸 때도 사람들은 검색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 키워드 중에서 제주 스냅 사진 찍게 되면은 180, 500이지 한 달에 700명이 그걸로 검색해요. 근데 그건 내가 아무리 상위를 이렇게 넣어서 먼저 보인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아무리 많이 돼도 적어요, 정량적으로. 근데 만약에 제주도 신혼여행, 자,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제주도 신혼여행 오시면은 평생 남을 사진 한 장 어떠신가요? 해서 만약에 상위에 걸리게 되면은 한 달에 10,0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내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것인가. 자, 그러면은 제주도 신혼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좋아하겠죠. 허니문 스냅을 10년 동안 한 작가라는 게 걸려 있으면은 제주도 신혼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허니문을 해봤다고 하네?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에 대한 이해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높겠다라는 브랜딩이 되죠. 그래서 브랜딩이고 이미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정립을 해버리면은 그냥 고독한 취미 연장선이 돼버리고, 이런 키워드나 내가 고객과 도달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나서 그거에 맞춘 브랜딩들은 시장에 통하는 브랜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한 차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사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빈티지라는 키워드가 참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의 빈티지한 필름 느낌의 사진을 찍으신 분이 많이 없네? 그럼 내가 차별화됐다, 내 스스로. 나 뭐 그 필름 카메라 너무 잘 알고 차별화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을 잘하니까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이고 서울 빈티지 스냅이라고 저 밑에 보니까 어때요? PC 모바일 기준 한 달에 10건도 검색이 안 돼요. 아무도 검색 안 하는 거 가지고 나 혼자 컨셉을 잡아서 나 혼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아주 가끔 이런 걸 준비했다, 방송에 탔다,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마케팅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유행을 타가지고 내가 물밀듯이 내가 먼저 선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만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다? 무조건 흘러가고 있는 판에서 나를 얼마나 노출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그 내가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것인가. 아까 허니문 10년 하신 분, 아니면은 뭐 고객이 필요한 소품들을 다 준비해 주신 분, 직접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 이런 차별화를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여러분이 아까 1000명이 스냅 촬영을 찍고 싶고 찍을 사람이 10,000명이 있을 때 그 1000명 안에 들 수 있는 차별화가 생깁니다. 자, 보통 저희가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해볼 때 이 발생하는 수요의 순서를 하게 되면은 찍어야겠다는 수요 발생 찾아요. 그러면 막 네이버에 찾으시는 분도 있고 인스타에 찾으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에 찾으시는 분 다 찾습니다. 찾고 리스트업을 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수요의 발생 검색 리스트업 비교인데, 이게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 비교를 할 때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후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브랜딩의 힘을 발휘하는 거는 먼저 여러분이라는 개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개인 작가가 인지가 되고 나서 발생하는 게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인지된 후에 1순위로 다가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딩을 지금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도 안 됐고 검색에서 리스트업도 안 되는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브랜딩은 인지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랩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검색 매체로서 얘가 저희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랩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아까 보신 게 키워드 도구라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아까 제가 그 검색해서 월간에 몇 명이 검색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같은 것들도 유튜브에 치면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내가 이용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앞으로 점점 더 기록에 대한 차별점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차별점을 가져가기 힘든 시장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아마 방법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랩이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느 때가 성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주도 스냅 촬영이라는 키워드를 말미암은 건데 밑에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확실히 한 9월부터 10, 11, 12월, 1월까지는 완전히 지금 다운입니다. 12월까지는 다운이고 키워드가 언제 급상승되죠? 3월, 4월, 5월. 여러분 1년에서 사진을 업로드한다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전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밥벌이를 할 것이고 언제 조금 쉴 것이고 언제 재정비를 할 것이다. 그럼 이런 거를 알아야지 지금 보면 3월, 4월이 완전 극성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샘플 제작을 언제 해야 될까요? 최소 2, 3개월 전에는 샘플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놔야 극성수기 때 이렇게 쫙 고객분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최소한 시간을 투자했고 내가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단 해보자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아마 향후 1년 동안 쓰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죠. 드리는 시간 대비 큰 아웃풋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도 실제 마케팅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남성이 많이 검색하는지 어떤 나이대가 검색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낼 수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제주도 스냅 촬영 어때요? 30살부터 39살이 제일 많으세요. 그러면 30대 초반들이 제일 많으실 건데 그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세팅을 이제 금액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겠죠. 근처에 예를 들면 내가 30대다. 물어보면 되겠죠.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니네 스냅 촬영하는데 얼마나 낼래? 30대 초반이고 직장도 있어요. 맞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80만 원 정도 낼 것 같은데? 하면 내가 처음 접근이니까 60만 원. 1년 뒤에 조금 유명해지고 80만 원을 올려야지 라는 전략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제 나에 대한 어떤 브랜딩이라는 걸 시작하실 때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받는 제 키워드들은 알아서 해주는 포토그래퍼, 스펙트럼이 넓은 포토그래퍼, 안 찍어본 상업사진이 거의 없으니까요. 홍보 마케팅도 하는 포토그래퍼라는 인식이 저에 대한 지금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조금 던지면 알아서 해준다는 관점이 많아서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냥 던지시더라고요, 정말로.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요. 키워드는 시장이 나에게 도달하는 공용 언어이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고, 브랜딩은 인지된 상태에서 나의 차별점입니다. 예를 들어 색감, 내가 친절하게 응대하는 CS, 현장 경험, 단가, 경력 등이 있고, 마케팅은 이 공용 언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나를 노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실제로 찍는 사진들이고 다양한 사진들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취미와 상업 사진의 경계를 머물기 위해서는 뭐죠? 포토그래퍼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서 강의라는 게 사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하나 새로운 걸 인지하고 가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전환이 되시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관을 조금 버리시고 시장에 맞춰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는 1년, 2년 지나가지고 당당하게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